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2월 20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보대사를 맡아 정부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붐 조성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농장주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원 조례가 4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뒀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수영대회 조직위도 본격적으로 대회 알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2일에 개막하는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회 기간 폭염이나 선수단 수송 대책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대회 성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참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이번 세계 수영대회에 배정돼 있다며 북한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로잔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문철기 장관께서 북한 측에 초청장을 전달하셨습니다.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영대회 조직위는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혜 씨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로서 분위기 띄우기에 기여한 점을 토대로 한 겁니다. 이로써 홍보대사는 국내 수영계를 대표하는 박태환, 안세현 선수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위는 또 오늘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마스코트 인형과 텀블러 등 10여 종의 대회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4월 말에는 광주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이 대거 참가하는 한류 콘서트를 개최해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대회 개최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세계 수영대회 선수단의 수송로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했습니다. 협업팀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수영대회 조직위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선수단의 안전한 수송 노선 확보에 주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22억 원을 투입해서 선수단과 경기장 간 수송로에 노후 교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검찰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시 반 정도 오셨다. 목포시 관계자입니다.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그런 것 같아. 컴퓨터 안에 대부분 이제 내장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을 수 없어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정될 것을 알고 손혜원 의원이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10여 채를 사들였다는 의혹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후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다른 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곡성에서 발생한 50대 농장주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곡성경찰서는 강도 살인 혐의로 고물상 주인 49살 김모 씨를 어젯밤 광주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농장 주인 59살 홍모 씨의 실종에 관여한 혐의인데 경찰은 휴대전화와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홍 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으로 미뤄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저녁 6시 이후 실종 상태인 홍 씨의 차량에서는 홍 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홍 씨가 살해된 게 아닌가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 김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9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광주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만 3살짜리 아이 4명을 27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혜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마을 회원 자녀들에게 세급으로 지급되어온 장학금에 대해 지급 근거인 조례까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한 지 1년 만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폐지하라, 존치하라. 대립하는 주장 속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숙고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행정자치위가 내린 결론은 조례 폐지였습니다.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특혜 논란이 지 1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새마을회도 유신 적폐로 몰린 것이 억울할 뿐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조례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슈가 많고 필요 없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마을 장학금 예산 지급의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조례가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거나 다른 장학금과 통합 운영되며 새마을 장학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가장 또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로 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끈질기게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가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신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행정직 518명과 기술직 329명 등 모두 847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전까지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1도, 나주 영하 2도 등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지만 현재 기온은 2도, 습도는 75%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목포 대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목포시의회가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 활동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양산단 조성사업 어떤 사업인지 들어보고요. 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 문제를 조사하는지 듣겠습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홍림 위원장 만나봅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다. 춘천 시민들의 목소리인데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에서 54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모여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5.18 망언으로 춘천 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김진태 의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최윤 회장 연결합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 대금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이나 또 돈 내기 게임에 빠져서 급전이 필요해진 10대들이 표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법정 최고 금리를 한참 웃도는 그런 이자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고리 대금은 또 다른 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어른들의 관심 그리고 교육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현석 경사 연결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오늘 날씨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후의 미세먼지 주의입니다. 출근길 공기는 쾌적한 편이지만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차차 맑아짐입니다. 현재 하늘이 흐린데요.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낮부터는 따뜻한 햇볕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대남대로 신호아파트에서 주월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필요하고,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하남대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에서 광신대교로 차량 많고, 빛고울대로 독립나들목에서 연제 교차로로 가신다면 차간거리 좁게 이동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에 대한 지자체단체장들의 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단체장들이 추진해오는 많은 사업들이 문제가 된 이후에도 행정행위였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바로 시민들의 몫이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포 지역의 대양산단 조성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업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밝히려고 목포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집행부의 비협조 그리고 일부 의원들 간의 또 이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홍림 위원장 연결해서 대양산단 조성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 대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어떤 사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히. 네, 지금 2013년도에 목포시 대양동 일대에 그 조성된 47만 평 규모의 2,909억 원의 그 사업비로 조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현재 분양률이 약 54% 정도인데요. 네. 이 약 54%의 분양률 안에는 단지 분양 신청만 돼 있고, 잔금 납부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에 포함되어 있는, 양이 17.79%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지금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산단을 지금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40%도 안 되는 지금 54%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돈 대납 제대로 안 된 게 17% 정도 되니까 그런 분양률을 기록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적자들이 나오고 있겠네요, 사업에. 네네네. 네. 그런데 이런 적자들 부분들 뭐 단지 조성이라는 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런 대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더 있다면서요. 어떤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네. 그 추진 당시에 이제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업 타당성이 뭐 8%에서 12% 정도로 현저히 떨어졌다고 나와 있는데도 추진을 했고 밀어붙였고요. 또 분양가 대비 뭐 입주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86만 원인데 그때 뭐 분양 희망가는 60만 원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입주 의사가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밀어붙였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분양 대책이거든요. 미분양 철저한 미분양 대책도 없이, 잘 된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고, 효자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는 의회한테 너희들 너네가 팔 상품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분양에 신경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런 결과로 현재까지 목포 시민이 부담한 미분양분에 대해서도, 미분양분에 대한 이자만 해서도 지금 현재 575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혈세 부담을 초래했고요.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목포시 경제 상황을 보면 저성장,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죠. 전국적인 상황이고 세계적인 상황인데, 또 이름으로 인해서 경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18%대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초부터 들어보니 현재 50%대로 미분양률이 지금 미분양률이 50%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열악한 재정 형편에 막대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좀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었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자만 해도 50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 당시 이 산단을 개발하면서 이 목포가 좀 목포시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계약들을 했다면서요. 같이 투자자들하고 어떤 계약들이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이거 철저하게 시민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조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분양가를 낮추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더라면
공영개발 방식을 추진을 철저히 했었어야지요. 네. 근데 이제 공영개발 방식을 하지 않고 조성비 2,909억 원 중에서 네. 들여다보면 약 900억 원 정도가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토지보상비가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금융비 이런 식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 대양산단 조성을 위해서 공영개발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대양산단이라는 주식회사 나는 1억 원에 출자금 1억 원에 대양산단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7개 주주로 구성을 합니다. 네. 목포시 또 투자자가 목포시,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SC피스톤스, 그다음에 포스코건설, 네. 금호건설, 신동아건설, 새천년건설 이렇게 7개 주주로 구성을 했어요. 네. 그런데 목포시가 2천만 원, 1억 원 중에서 2천만 원 출자를 합니다. 네네. 그래놓고 미분양 책임은 네. 목포시가 100% 지는 이런 해프닝을 목포 시민들께 죄짓는 이런 네.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주주들이 네. 1억 원의 출자금 중에서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출자를 하고 네. 나머지 6개 주주들은 목포시를 해야 나머지 출자자들은 네. 약 900억 원대 조성공사에만 참여를 하고 네. 분양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서 애꿎은 목포 시민만 100% 미분양 책임을 지게 네. 하는 불공정 노예계약을 체결해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포 시민들께 죄를 네. 진 것이고 또 이는 철저하게 시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일자리 만든다는 핑계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업을 시행해서 의회를 속이고 네. 시민들께 막대한 부담을 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분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애초 시작할 때부터 미분양의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고 또 그런 위험성 있는 사업이라면은 그 책임들도 이 주주들이 함께 져야 되는데 목포시가 일방적으로 다 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두 번 감사를 시행을 해서 네. 출자자 비율대로 미분양 책임을 지는 구조를 고민을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의하는 척 하면서 네. 전혀 나몰라라 하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이죠. 본인 돈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텐데 목포시가 당시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으로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이 분양 이 사업을 완료까지 장담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단체장은 누구였습니까? 목포시장. 정종득 시장입니다. 네. 정종득 시장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목포시 의회 내에서 지금 위원회를 이번에 또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출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데 어떤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양산단 조사 특위가 5년 전부터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의회 내에서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무산되고 결국은 이번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근데 이제 특위 꾸준히 이제 인재사 이루어졌는데요. 일단은 일부에서는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담 우리가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오래된 이야기 들춰내냐, 분양에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단은 시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다시는 이런 행정행위가 다시는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서 또 저희가
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그다음에 불공정 노예계약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된다는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위를 통해서.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의회 그 특위 의원들 간에는 전혀 뭐 기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구성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원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밝히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지금 그 기간을 연장하셨는데 특별위원회 그 지금 조사 기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하신 거죠? 4월 말일까지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봉바전처럼 얽혀 있는 상황들을 4월이면 한 2달 정도 더 하시는 건데 충분히 밝힐 수 있을까요? 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이렇게 들여다보려면 1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일단은 뭐 저희가 다른 일들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뭐 또 일단 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없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는 의원들이 뭐 제대로 된 조사를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또 뭐 불평등 노예계약이 다시는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보고 만드는 백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또 저희가 2달 동안 특위 기간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좀 방대한 자료들 분석을 하는데 고생을 하셨지만 2달 더 고생하겠다고 그 고생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으시고 2달간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뭐 특위소속 김수미 의원, 박용 의원, 김관호 의원, 이형환 의원, 김근재 의원, 김훈 의원, 백동규 의원께 이렇게 7분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행정행위에 대한 이 그 견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또 의회 기능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문제점을 좀 파헤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강원 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이 합동으로 춘천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행태를 더 이상 침묵하지만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의 시민들, 이들이 직접 플래카드를 들고 일어서게 된 이유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최윤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태 의원의 5.18 망언으로 춘천에서도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한 모양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죠.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모독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김진태를 뽑아주게 만든 춘천 시민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춘천 시민들의 이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이제 분노와 수치심으로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이 그 온갖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망언과 그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또 이에 대한 분노로 지금 가득 차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김진태 의원의 그런 망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춘천 지역 시민단체들과 운동본부를 이렇게 꾸리고 김진태 의원 추방운동에 돌입을 하게 된 그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김진태 의원은 그동안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인양을 반대한 적도 있고요. 또 촛불 시위 때는 그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래서 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고 또 춘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 분노로 이 촛불 시위 때 근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 규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 폄훼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난 2월 14일 날 이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김진태 의원에 대한 사무실 방문도 했고요. 네. 그 자리에서 이 김진태 규탄을 위한 범재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막바로 이 54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죠. 네. 결성하자고 24일 날 바로 이야기한 그 다음 날 54개 단체들이 모일 정도로 지금 강원 지역에서 김진태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이 크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54개 단체들이 어떤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당으로서는 그 자유한국당하고 애국당 빼놓고는 모두 참여를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환경단체, 여성단체, 그리고 이제 노조, 네. 농민운동, 교육단체 네. 등 그 지역에 이 활동하고 있는 재단체들이 그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처음에 54개 단체로 출발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지금 62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만큼 지역민들의 어떤 분노, 문제의식이 크고 그것을 단체들이 또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신데요. 5.18 지금 민주화운동 동지회 회장님이신데 우리 최 회장님께서 5.18 당시 춘천 시민들에도 5.18과 또 관련된 여러 아픔도 있으셨다면서요. 네, 5.18 그 비상계엄 조치 그 확대 실시를 하면서 네. 이 아는 수가 이 연행되고 이 수배되고 그런 바람에 네. 계엄 확대 실시 이후에는 광주 시민들하고 같이 투쟁을 하기는 힘들었지만 네. 그 이전에 전두환 군부의 그 군사 반란을 막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5.18 계엄 확대 실시가 된 이후에 근 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그 고한대에 연행돼가지고 네. 온갖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요. 네. 또 그 결과로 또 이 17명이 구속이 되고 교수님들도 3명이 해직이 되고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해직도 당하고 네.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제 고통들을 겪었는데 네. 우리는 광주 시민들은 총을 들고 싸우고 죽음을 겪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런 정도를 당한 걸 갖다가 뭐 고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별로 말은 안 하겠어요. 그동안은. 네. 결국은 회장님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였고 그 상황들이었고 또 이 전두환 군부가 광주에서 시민들을 살상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계속해서 폄훼하고 또 5.18을 무슨 폭동이니 북한군들이 그 5.18에 관여를 했으니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폄훼와 망언들 이런 세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사회를 과거로 회귀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 이들이 자기 세력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늘 그 반공이라는 논리하고 네. 지역 감정이라는 것을 동원해야 왔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이 6월 항쟁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폄훼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동안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시민들만이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감정으로 악용하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네. 저는 그래서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가 중심이 된 네. 전국적 투쟁이었지 광주만의 투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또 그런 면에서 네. 다른 지역에 그 5.18 민주화운동도 있었다라는 것을 네. 아시고 또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제 광주만의 5.18이 아니라 네. 전국 전 국민의 5.18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는 주장을 했을 때 네. 이런 5.18 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춘천에서도 연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광주 시민들도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이 김진태 의원 지금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전 국민에게 그동안의 망언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리고
그걸 책임져서 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네. 그리고 춘천을 망신시켰으니까 더 이상 춘천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네.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태 의원은 지금 뭐 대표 출마까지 한 상태고요. 자유한국당도 지금 징계나 이런 것들을 유보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갖고 모든 것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 5.18 민주화운동이 이 북한군에 의한 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지만원이를 동원하고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갖고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국회에 남아있다는 건 이 나라의 수치고 이 춘천 지역의 수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날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운동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춘천의 3개 가로 지역에 이 현수막 시위를 합니다. 네. 약 300여 개의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네. 그 현수막으로 시위하는 것이 있어요. 네. 하고 그다음에 21일 날은 이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규탄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지역 5.18 민주화운동 동지회 최은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합니다. 대신 입금해 드립니다. 돈 빌려 드립니다. 요즘 SNS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인데요. 온라인에서 불법 고리 대금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전이 필요한 아이들, 또 불법 게임이나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불법 고리 대금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오늘 정리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오랜 시간 또 활동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죠.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연석 경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고리 대금업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오랜 이야기라고도 들었습니다. 경사님께서 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그 심각성 어느 정도인가요? 예, 말씀하신 우리 그 어린이 청소년 대상 불법 고리 대부업의 대부분은 이제 사이버 도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사이버 도박은 2000년 중반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바다 이야기, 뭐 네. 바둑이, 고스톱 등 그런 게임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우리 대중들이
도박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 도박이라는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요. 네. 이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사이버 도박 게임의 유형으로는 스포츠 토토라는 승부 방식의 게임, 그리고 사다리, 달팽이, 다리다리와 같은 뭐 실시간 게임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게임, 바카라, 룰렛 등 여러 가지 카지노 게임의 유형 등이 있습니다. 네, 바카라, 룰렛은 이제 어른들도 하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 어른들이 하는 그런 게임에까지 아이들이 빠져 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우리 사이버 도박의 심각성이 어떤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 경찰청 통계를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저희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사이버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한 8,800건 정도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이버 음란물이 한 4,300건, 사이버 도박은 4,200건, 네. 사이버 스토킹은 360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네. 불과 3년이 지난 2016년 통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14,900여 건, 사이버 도박이 9,500건, 사이버 음란물이 3,700건, 사이버 스토킹이 56건으로 나타나서 사이버 도박이 다른 범죄보다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 사이버 도박에 빠져 있고 또 여기에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또 SNS나 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빌리는데 그런 고리대부 업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고든다는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고리대부업들은 그럼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예, 고리대부업 방식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요즘 유행하시는 SNS에서 고리대부업 혹은 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대리입금 방식은 채무자가 먼저 쪽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채권자는 급전을 빌려주는 대신에 수거비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이자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각비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돈을 쉽게 빌렸다가 또 이자 때문에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또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은 용돈으로 도박을 처음에 이렇게 손쉽게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져서 이제 결국에는 용돈으로 부족해서 도박으로 인한 아르바이트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도박으로 빚진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리기 시작하고 또 빌려주지 않으면 고이자를 이렇게 제한하는 고리 대부업에 휘말려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말 그대로 친구들끼리 짜고 우리 부모님들을 속여서 본인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합의하기 위한 그런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속여서 돈을 빼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학교 폭력은 물론 절도나 이런 사기를 저지를 수 있는 더 큰 위험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뭐 통계 전국적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저희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버 도박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청 차원에서 작년에 사이버 특별 예방 교육을 초, 중, 고교 전학년 대상 학급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고요. 교육과 더불어서 이런 사이버 도박 피해를 당한 우리 피해 학생들을 저희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직접 상담하고 케어하면서 저희 지역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갔었던 적이 있었고요. 물론 저희 지역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는 아주 미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경찰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고 또 부모들이나 아이들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막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말하면 또 혼날까 봐 말도 못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도 신고나 우리 부모님께 숨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보복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도박을 해서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생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이 선후배를 찾아가서 10만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10만 원이
일주일 후에 15만 원을 갚겠다고 빌렸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돈을 갚지 못해서 다시 일주일을 연장하면서 그게 또 20만 원이 됐고 네. 또 이게 점점 이렇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결국에는 한 45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계속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도망도 다니고 그리고 빌려준 학생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또래 친구나 선배들을 동원해서 학생의 집까지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약에 이렇게 이런 피해 학생들이 집 앞에 돈을 갚으라고 선배들이 새벽에도 이렇게 집 앞에서 독촉을 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역시 이렇게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망감.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고리 대부업의 피해까지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리 대부 이 업의 피해들 결국 2차 범죄 또 3차 범죄 그리고 또 굉장히 더 무서운 범죄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거를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능력에 처해져서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2차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이를테면 빈 차를 이렇게 터는 차터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절도를 한다든가 이런 2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고리 대부업, 대금업의 이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하고 대책들을 세워야 될지도 한 말씀 곁들여 주시죠. 예. 첫 번째는 우리 사회적인 관심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은 절대적이죠. 또한 우리 학교와 청소년을 이렇게 보호하는 종사자들의 선택과 집중이 사이버 도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이 사이버 도박 사이트에 접근을 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치는 매우 복잡해야 되고 좀 까다로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또 이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운영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우리 사이버 도박이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법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방 교육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이버 도박을 포함해서 우리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예방 교육이 학교 내외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사이버 도박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최현석 경사와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나주혁신도시에서 청년 창업몰 청춘인 상리단길이 오픈을 했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붐을 이루던 초기 조성 때와 달리 장기적인 상가 공실 등 정체기를 맞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빛가람 등의 빈 상가를 활용한 청년 창업몰 청춘인 상리단길에는 18개의 점포가 운영에 들어간 것인데요. 빛가람 등에 위치한 청년 창업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역 주도용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예산 3억 5,800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습니다.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참여자 공모를 시작으로 장기간 비어있던 상가를 임대 활용하는 청년 창업몰 조성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에 입점을 마친 18명의 청년들은 창업 성공 가능성, 의지 등을 평가하는 1차 면접을 거쳤고요. 그리고 창업 컨설팅 수료, 경제 상권 분석 등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2차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됐습니다. 네. 나주시는 이들의 창업 초기 기반 마련을 위해 상가 임차료와 창업 컨설팅 교육을 비롯해 청년들의 젊은 감각을 반영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나주시에서는 소규모 축제, 상품 개발 등 창업 정착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나주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네네. 이름이 참 독특해요. 이 청춘인 상리단길,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예, 청춘인 상리단길이라는 명칭은 빛가람동의 상약길과 국내를 대표하는 청년 창업거리인 서울 경리단길의 앞글자와 뒷글자를 취해 만든 합성어인데요. 네. 나주 청년 창업몰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창업몰에서 어떤 업종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도 곁들여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상리단길에는 카페, 디저트, 수제 맥주, 햄버거, 삼겹살, 등갈비 등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여성 의류와 잡화, 미용실, 네일샵과 같은 여성 고객층을 겨냥한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사진관, 홈파티 렌탈, 마술도구, 다육식물, 원목 공예, 가드닝 소품, 음악학원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업종이 눈길을 끕니다. 나주시는 청년 창업몰이 혁신도시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도록 맞춤형 지원과 홍보에 힘써갈 계획인데요. 네. 더불어 창업몰 활성화와 젊은 소비계층의 지속적인 유입을 위해 올해 5억 원을 투입해 점포 6개소로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이 나주에서 지속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번뜩이 든 아이디어와 젊은 패기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이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들의 활동들이 결국은 지역을 또 발전시키고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낸 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순군에서도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또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데 그 내용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순군에서도 21일부터 28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하순군은 하순지역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주택이나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이면 됩니다. 가구소득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군청 인구정책대 및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하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요.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청년 인구 유입 정책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이 취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국토교통부가 지금 공시를 했는데 담양군의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했을 때 9.07% 거의 10%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담양군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07% 상승한 것인데요. 네. 담양군은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분석한 결과 담양군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0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첨단 문화 복합단지 등 각종 개발 사업 활성화와 주택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요 증가, 실제 거래 가격 반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상승률은 전국이 9.42%, 강주광역시가 10.71%, 전남이 6.28%로 파악됐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담양군의 2019년 표준지가 2,354필지 중 네. 최고가는 담양읍 상업용지가 1평방미터당 157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네. 또 최저가는 용면 자영림이 1평방미터당 275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가격 알림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고요. 또 하순군청 열린민원과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구름 사이로 따뜻한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고 구름 낀 가운데 비교적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특히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공기 질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 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프로드의 강인함과 온로드의 유연함을 최저 5,3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경험하라. 오직 2월 한 달간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거시기 나무가 거시기에 그나고 좋다면서? 거시기에 미쳐본 장홍조 씨가 천사의 섬 신안에다가 제대로 거시기에 물었지. 근데 거시기가 뭔 나무요? 줄기, 잎, 열매까지 약재로 쓰는 신안 꼬집뽕 있지. 검색창에 신안 꼬집뽕. 주문전화 061-271-8395.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2월 20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연출과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라스토리아 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국비 과정 및 일반 과정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실무 과정, 재직자를 위한 바리스타 자격 과정. 라스토리아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일곡지구 사거리 라스토리아 커피학원 062-575-5613. 우리 기업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마음, 그 마음이 만든 지역 경제의 밝고 희망찬 내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전남의 기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지역 기업을 사랑합시다. 이 캠페인은 지역거점 항공사 에어필립과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청년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항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